검찰이 광주 지역 교복 납품업체 2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이 납품과를 담합을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 해상폭력단지 건립에 어민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어민들이 무산보단 보상과 이익을 공유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에서입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손님 맞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자취를 감췄던 대면 입학식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신입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교복업체들이 납품과 담합을 한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검찰이 광주 지역 교복 납품업체 2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담합업체들이 다른 업체의 낙찰을 막기 위해 학교 측과 미리 결탁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광주의 한 교복업체가 다른 업체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광주 시내 협의, 일반 업체와 협의 등 주요 업체들 간 담합이 이루어져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복은 입찰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복업체들이 서로 짜고 입찰 금액을 정해 최대한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간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 교복 대리점 22곳과 점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리점주 22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교 교복 공동 구매 과정에서 41차례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입찰이 완료된 중고교 43곳 중 절반 이상에서 1, 2순위 업체들이 불과 1,000에서 10,000원 차이로 입찰 가격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복업체는 담합업체들이 학교 측과 결탁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비담합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몰아 탈락시킨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거다 의약금 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일부 학교가 항의도 해요. 그래도 부적격을 시키고 개찰을 하면 또 97%, 98% 낙찰이 되는 거죠.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만큼 말만 무성하던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의 진실이 곧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담양군 용면 추월산 인근에 발생한 불은 순간 풍속 14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번지다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오전 9시 50분쯤엔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서 노숙자가 피운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며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동호동 인근의 한 야산에서도 오전 9시 40분쯤 불이 나 산림 0.3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영암군 시종리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립에 어민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어민들이 무산보단 실질적인 보상과 이익을 공유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에선데요. 주민들의 입장이 찬성일 경우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총 8.2기가와트의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흥 정책 기조에 주춤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어업권 피해 등을 내세워 반발했던 어민들이 찬성 기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기왕 할 거면 빨리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해상풍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활동 투자가 무산되지 않도록 신안 해상풍력 8.2기가와트를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어민들의 입장 변화에 전라남도와 신안군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권 피해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어민 의견 청취 등의 용역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과 이익 공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그리고 또 전업 대책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민들과 서로 협력해서 충분한 그런 보상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성공 요건이 경제성과 윤석열 정부 설득 그리고 주민들의 이익 공유라는 점에서 어민들의 찬성 입장 변화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기존보다 전송 용량이 30% 이상 큰 35kV급 중전압 직류 송배전 기술이 국내 최초로 전남 에너지 신산업 특구에서 개발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전라남도가 세계 전력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35kV급 전압이 공급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전압 직류 송배전 실증 인프라가 나주에 조성된 겁니다. 그동안 경제성 문제로 외면받았던 직류 송배전은 최근 반도체 기술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류 송배전에 비해 전송 용량이 30% 이상 커 송전탑을 추가로 세우지 않고도 더 많은 송배전이 가능합니다. 또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아 송전탑을 더 낮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MVDC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직류 각종 기자재를 실증을 하고 직류 송배전 기술을 실증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뒤 한전 등 에너지 기업들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전라남도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태양광 발전 등에서 직류로 생산된 전력을 그대로 직류로 전송하면 효율성은 물론 비용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전압 직류 관련 세계 시장 선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 전남의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반도체 특화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유치해서 저희 전라남도가 전력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전압 직류전기 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전력 분야 미래 기술을 선점한 전남이 세계적인 전력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달콤한 하룻밤을 보낼 세계 최초의 가든스테이와 미래 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시크릿 가든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심 속 박람회장이자 개막식 공간으로 사용될 그린 아일랜드와 오천 그린 광장은 조만간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정원 내에는 35동에 하루에 한 100명 정도, 가든스테이에서 아주 그 국가정원 내에서는만 볼 수 있는 이런 숙박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풍덕들에는 야영장을 조성해가지고 정원박람회장을 화려하게 수놓을 개막식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무대를 중심으로 해외 인사 500명을 비롯한 3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미디어 파사드 아트와 K-팝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800만 명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400회에 달하는 설명회를 통해 현재까지 41만 명이 입장권을 사전 예매했고 해외 관람객도 목표치인 절반인 15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미래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가장 컴팩트하고 웰리스와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적합한 도시로 만드는데 이번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한층 강화된 콘텐츠로 무장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전 세계인에게 미래 도시의 모델을 선보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KBC 박승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자취를 감췄던 대면 입학식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한데 모여 신입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중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으로 들어서고 청사초롱을 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신입생들은 교사들에게 회초리와 꽃, 차를 전하며 스승을 처음 뵙는 예를 올립니다. 스승님, 입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학교 1학년이 된 신입생은 모두 9명. 전교생이 27명뿐인 작은 학교다 보니 재학생은 물론 동네 어른들까지 모두 모여 신입생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남자애들과는 다 친한 것 같고요. 여자애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곧 친해질 것 같아요. 신입생 61명 가운데 29명이 다문화 학생인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실로 올라간 사이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학교 생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엄마들이지만 아이를 위한 마음만큼은 전혀 서툴지 않습니다. 아침에 많이 떨렸는데 근데 지금 너무 기뻐요. 아들도 아침에 학교 간다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라졌던 입학식이 4년 만에 돌아온 올해. 광주 전남 1135개 학교 신입생 8만 7천여 명이 설렘과 기대 속에 새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가뭄 위기 속에 대체 수원 확보에 나선 광주광역시가 오늘부터 용현 정수장에 영산강 덕흥보 하천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영산강 하천수를 용현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 연결 공사를 착공 2개월 만에 조기 완료해 오늘부터 하루 3만 톤 규모의 통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체 수원 확보에 이어 4월 말 동구 소태동에 있는 원지교 가압시설이 완료되면 하루 5만 톤 규모의 영산강 하천수를 용현 정수장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원 확보로 인해 현재 5월로 예정된 광주 지역 제한급수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 주민협의체가 광주광역시에 풍암호 원형 보존을 요구한 데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풍암호수 수질 개선 문제를 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며 기존 설계에 반영된 일부 매립안의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주민들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국가산단 GS칼텍스 공장에서 가스가 유출돼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여수산단 GS칼텍스 1공장에서 정비작업 준비 도중 가스가 유출돼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현재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측은 4년에 한 번씩 있는 대정비 작업 준비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2명이 쓰러졌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택배 상자와 벽돌을 창문 밖으로 던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학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택배 상자와 벽돌을 창문 밖으로 던져 차량 2대를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A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방문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독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철도에서 40대 여성 한 명이 극락강역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의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광주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난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어있던 세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도 있는 걸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챗GPT를 활용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MZ세대 공무원과 민원팀 관계자,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민원 업무 서비스 개선과 도정 아이디어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챗 GPT는 전남에 대한 물음에 풍부한 자연자원과 관광지, 전통문화, 농어촌 체험, 해양 레저, 문화유산 관광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학기술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입지가 이르면 다음 달 공모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4월 9천억 원이 소요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입지 공모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 유치 필요성 확산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력인 4페타와트 레이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전남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기지를 두고 고흥군과 순천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고흥군이 아닌 곳에 우주발사체 조립장을 구축하는 것은 우주산업 직접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흥 유치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나루 우주센터와 사천을 잇는 삼각편대인 순천이 정주 여건까지 고려한 우주항공 최적의 배후 도시라는 입장입니다. 우주발사체 조립장은 경남 창원과 순천, 고흥 등 세 곳이 예비 후보지로 선정돼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달 말쯤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후에만 운항됐던 여수 김포 항공편 일부가 오전으로 재배치됩니다. 지금까지 여수발 김포행 항공편은 하루 3편으로 낮 12시 40분과 12시 50분, 오후 7시 20분 등 모두 오후 시간대만 운영됐지만 오는 26일부터는 오전 8시 45분과 오후 5시 45분, 밤 8시 5분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재배치됩니다.